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입니다. 생소하게 느껴지는 제목일 수도 있지만 이 소설은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는 장르를 개척했다고 평가받는 유명한 고전 공포소설인데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 하나인 블라이 저택의 유령이 이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시골 목사의 막내딸인 그녀는 블라이라는 시골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를 블라이 지역 저택, 두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고용했기 때문이죠. 그는 부유한 청년으로 군인이었던 남동생이 죽은 뒤 고아가 된 두 조카를 책임지고 있었죠. 그는 조카들을 위해 그녀를 가정교사로 고용했지만 자신에게 편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었죠. 블라이 지역으로 간 그녀는 저택에서 일하고 있는 그로주 부인을 만났습니다. 저택의 일을 총괄하고 있었던 그로주 부인은 그녀를 매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두 조카 중 동생인 소녀 플로라를 먼저 만났고 얼마 뒤 플로라의 오빠 마일스도 만났죠. 그녀는 마일스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었습니다. 마일스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해 저택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플로라와 마일스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오후에 산책을 하고 저택으로 돌아가다 저 멀리 저택의 탑 꼭대기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보고 있었고 그 남자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에 죽음의 빛이 띄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서로 마주본 뒤 그는 사라졌죠. 하지만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이 사실을 그로주 부인에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식당에서 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는 식당 창 밖에서 그녀를 보며 서 있었죠. 그녀는 밖으로 급히 나갔지만 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침 그로주 부인이 식당으로 왔습니다. 그로주 부인은 하얗게 질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달려왔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그로주 부인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로주 부인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주인님, 즉 그 남자의 시종이었던 피터 퀸트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 죽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그로주 부인은 그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어서 자기가 싫어했다 말했습니다. 그녀는 유령을 봤다는 충격에 그로주 부인에게 의지했고 그로주 부인 또한 그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또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플로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택 밖으로 갔을 때 호수 건너편에서 한 여자를 발견한 것이었죠. 그녀는 그 여자가 유령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여자는 플로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플로라는 그 유령을 봤지만 못 본 척 어색한 행동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로주 부인에게 여자 유령을 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라가 유령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했죠. 그로주 부인은 여자 유령의 인상착의를 듣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 유령은 사망한 이전 가정교사 제셀 양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로주 부인은 제셀 양이 신분이 맞지 않는 퀸트와 함께 어울렸고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했습니다. 유령들이 아이들을 노린다는 사실을 안 그녀와 그로주 부인은 유령들로부터 아이들을 지키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얼마 뒤 새벽 그녀는 플로라가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플로라가 유령을 보고 있다 확신하고 플로라 몰래 다른 방으로 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창밖 마당에는 마일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일스는 그녀가 있는 방 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처음 퀸트를 발견했던 저택 탑 꼭대기였죠. 그녀는 마당으로 가 마일스를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일스에게 왜 그랬냐 물었고 마일스는 선생님이 자신을 나쁜 아이로 생각하게끔 하려 했다 말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그로즈 부인을 만나 그 유령들이 아이들에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결국 아이들을 타락시킬 거라 절망하며 걱정했습니다. 그로즈 부인은 아이들이 걱정되어 주인님께 연락하자 했지만 그녀는 그 남자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로즈 부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일요일, 그녀는 교회에 갔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책상에 앉아있는 제셀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유령에게 비난하는 소리를 질렀고 유령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떠나지 않고 이곳에 있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났죠. 그녀는 교회에서 돌아온 그로즈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유령이 저주받은 자의 고통을 아이들과 나누려 한다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아이들의 삼촌을 불러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로즈 부인은 그녀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죠. 그녀는 늦은 밤 아이들의 삼촌에게 편지를 쓴 뒤 잠에 들지 않은 마일스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유령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마일스는 그런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들을 애매한 답변을 하며 피해갔죠. 그녀는 삼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을 하며 자신이 오기 전 그리고 마일스가 학교를 가기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질문을 되물었지만 그녀는 마일스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마일스에게 자신이 마일스를 구원할 수 있게 도와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돌풍과 냉기가 방이 흔들릴 만큼 크게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일스는 비명을 질렀고 촛불이 꺼져 주변이 깜깜해졌죠. 하지만 창문은 굳게 꽉 닫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수업이 끝난 뒤 그녀는 그로즈 부인과 이야기하다 플로라가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플로라가 제셀량과 함께 있을 거라며 그로즈 부인과 함께 플로라를 찾으러 저택 밖 호수를 뒤졌습니다. 그녀들은 저택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서 플로라를 발견했습니다. 플로라는 가만히 서서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플로라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제셀량이 어딨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반대편 둑에서 제셀량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제셀량이 나타났다 소리쳤지만 그로즈 부인은 유령이 보이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플로라는 그녀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갑자기 선생님이 싫다고 그로즈 부인의 치마폭에 고개를 묻었고 그로즈 부인은 플로라를 데리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혼자 남아 유령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착했던 자신을 사랑했던 플로라가 갑자기 천박하고 버릇없는 어린아이로 변했기 때문이죠. 다음날 새벽 그로즈 부인이 플로라가 열이 나고 많이 아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로즈 부인은 플로라가 변했다며 자신은 그녀를 믿고 유령이 플로라를 타락시킨 걸 믿는다 했죠. 그녀는 고민 끝에 그로즈 부인에게 플로라를 데리고 아이들의 삼촌에게 가라 말했습니다. 플로라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리고 자신이 마일스와 단둘이 있으면서 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즈 부인이 새로운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의 삼촌에게 쓴 편지를 마일스가 가져갔을 거라는 이야기였죠. 그로즈 부인이 떠난 뒤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 정찬 시간에 마일스와 대면했죠. 그녀는 마일스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지를 가져갔냐 물어봤죠. 그때 퀸트가 식당 창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굉장한 공포를 느꼈지만 마일스를 끌어안고 창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일스는 편지를 가져갔고 편지를 불태웠다 말했습니다. 그녀는 유령을 응시한 채 마일스에게 학교에서 퇴학당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마일스는 나쁜 말을 해서였다 답했죠. 그녀는 마일스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마일스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때 유령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죠. 마일스는 놀랐고
그녀는 마일스에게 그 남자가 있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일스는 흥분한 채 두리번거리며 피터 퀸트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마일스는 그녀가 가리킨 곳을 봤지만 그곳에는 고요한 오후 풍경이 있을 뿐이었죠. 마일스는 유령의 상실에 충격을 먹은 듯 짐승처럼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마일스의 심장은 그녀의 품 안에서 멈췄습니다. 나사의 회전은 소설 속에서 더글라스라는 한 인물이 말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누이의 가정교사가 겪은 일이라며 말이죠. 그 가정교사가 바로 소설 속 마일스의 가정교사입니다. 이 소설은 모호하면서 불분명합니다. 세밀한 심리를 묘사하지만 1인칭 시점으로 소설을 이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유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소설이죠. 그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 마지막 마일스의 죽음은 마일스를 유령으로부터 구원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가정교사인 그녀의 망상이었던 것인지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미스테리함 때문에 공포감이 증폭되는 작품이기도 하죠. 고딕 문학의 걸작이라 평가받는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